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뉴스를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만 지난 4월 초에 재본소에서 일하던 19세의 소년이 자칫 실수로 해서 손가락 10개를 절단을 당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 손가락 10개를 다시 접합하는 수술을 했는데 무려 그 90여 시간이라는 수술 끝에 손가락 10개를 다시 접합하고 그리고 재생을 시켰다는 반가운 뉴스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 세계적으로 얼마나 희귀한 일인가 여러분들 짐작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이 우리의 신체의 일부분이라는 것은 머리카락으로부터 이 손톱, 발톱에 이르기까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평생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손가락이 10개 중에 1개만 조금 잘못돼도 얼마나 우리가 아프고 손톱 끝에 가시만 베껴도 굉장히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10개를 다시 재생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뉴스고 대단한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인공인 백세민 교수를 이 자리에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성형외과 과장으로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끊어진 10손가락을 다시 붙이는 수술에 성공을 하셨다고 뉴스에 났기 때문에 저희들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수술이었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힘들고 네. 아주 피곤하게 만든 수술이죠. 예. 손가락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자그만하지만 네. 뼈도 있고 네. 또 신경도 둘씩 있고 네. 동맥, 정맥 4개씩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힘줄, 네. 힘줄이 3개씩 붙어 있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 손가락 안에 여러 종류가 다 있죠. 신경도 물론 그렇죠.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냥 붙인다 그래가지고 뭐 접착제 가지고 붙이는 거지 간단한 것이 아니고 그걸 일일이 실로 꾸며야 되니까. 네. 근데 그 또 혈관도 네. 그 크기가 보통 우리가 뭐 발목이나 다리 같은데 혈관 그림책 보면 크게 돼가 있죠. 네. 근데 사실은 그 손가락 같은 걸 보면은 그 1mm 직경이 네. 그거보다 작지요. 네. 그런 걸 다 이어줘야 네. 이어주는 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그걸 또 피가 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한마디로 힘든 수술이고 네. 그걸 육안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미경을 쓰죠. 네. 현미경을 써가지고 10배씩 네. 그 배율을 높여가지고 네. 꾸며야 되는데 그럼 1mm면 가령 10배면 1cm 정도 크게 보이겠군요. 크게 보이죠. 크게 보이는 점은 좋은데 또 우리가 꾸밀 때 네. 움직이는 그 반경이 네.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니까. 물론 10배로 움직이게 그렇죠. 되겠죠. 그러니까 네. 손을 뭐 조금 뜬다든지 그러면 뭐 지진 난 것 같이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혈관이라든가 이런 무슨 힘줄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그 현미경을 보고 꿰맨다고 지금 봉합하면 되겠지만은 뼈는 어떻게 합니까? 뼈는 또 가는 철살 가지고 네. 또 우리 이 왜 살 다치면은 네. 꾸매듯이 네. 뼈도 또 꾸며야죠. 아하. 그러면 나중에는 그 뼈에 들어가 있는 철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제 워낙 가늘고 네. 또 안에 묻혀 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안 뽑아도 됩니다. 아하. 지금 사진에 나가고 있는 그 엑스레이 사진이 있는데요. 네. 그것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떤 것인지. 그렇죠. 이게 이제 처음에 그 전부 절단됐을 당시죠. 아하. 절단된 것을 놓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로 지금 제자리에 붙여줘야 되는가를 볼 수 있고. 네. 왜냐하면 절단을 되게 아주 날카로운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좀 그 근처 뼈도 부서지고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렇게 가는 철사를 가지고 전부 이걸 꾸매는 겁니다. 네. 그럼 나중에 그 철사는 그냥 있는 겁니까? 그냥 남아 있죠. 있습니까? 그냥 있습니다. 지장이 없습니까? 여기 지장이 없습니다. 아하. 그 이쪽 것은 지금 다 완전히 그렇죠. 봉합을 하고 난 수술 다음에 후에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잘 붙었는지 그걸 이제 봐야 되니까. 그렇군요. 이 시간은 뭐 그 90여 시간이 걸렸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쉬지 않고 90여 시간을 수술하셨습니까? 사실은 이 경우에는 손가락 10개니까 네. 이제 두 명이서 양손으로 같이 수술하죠. 네. 같이 수술해가지고 처음 10개 그것을 완전히 수술 마칠 때가 31시간. 네. 그동안은 물론 쉬지 못하죠. 자주는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해서 90여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연 시간으로 따지면은 네. 양 둘이서 했으니까 네. 62시간이 되겠죠. 그렇지요. 네. 아하. 그리고 이제 그 재수술을 2번 더 했습니다. 2번 더 한 네. 이유는 혈관이라는 것이 칼로 이렇게 잘라지면은 그 잘라진 면이 깨끗하니까 괜찮은데 이것이 이제 좀 뭉툭한 기구나 기계로 잘라졌을 때는 혈관 자체가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절단된 부위가 그렇죠. 이제 좀 뭉그러지죠. 예, 아하. 뭉그러지는 부위는 전부 그 잘라내고 네. 새 혈관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새 혈관은 어디서 이제 생깁니까? 작은 정맥에서 우리가 이 손목이나 네. 이런 데 있는 작은 정맥을 이제 구해서 그 환자 자신의 혈관을 그렇죠. 자신의 혈관을 떼어냅니까? 떼어내서 그걸 이어주죠. 그럼 이 떼어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워낙 작은 정맥이니까 네. 조금씩 떼도 괜찮은 부분을 골라서 아하. 이게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열 손가락이 다 이렇게 절단됐던 우리 사례가 있습니까? 학술 보고 학술지에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 하고 나서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네. 찾아본 결과에 84년도에 네. 중국에서 10손가락을 잘라진 친구를 수술해가지고 7개를 살렸어요. 7개를. 그게 우리 학술지에 보고된 것이 있고 얼마나 걸렸던가요, 거기는요? 거기 한 40시간 40시간에 이제 7개를 살렸죠. 나머지 3개는 그러면은 못 붙였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이제 학술지라는 게 항상 그 애매하죠. 이놈이 붙여서 죽었는지 네. 아예 안 붙였는지는 언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10개 중에 7개를 살렸다. 그리고 86년도에 미국에서 8개를 잘라진 것을 7개를 성공했다. 그것도 40몇 시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지식 보고된 바로는 10개를 다 성공한 건 이게 처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 손가락 10개를 잃었다가 다시 접합해서 성공을 한 주인공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좀 만나보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아하, 지금 마이크를 스스로 들 수 있습니다. 좀 가까이 좀 대시고요. 손을 다 움직일 수 있습니까, 지금? 예, 예. 이름이 뭐죠? 박창길이요. 네. 어쩌다가 손이 그렇게 다쳤어요? 재단기에 책을 빼다가 재단기? 예, 그러면 일하던 직장은 어떤 직장입니까? 책을 만드는 데입니까? 예. 그러면은 소설책 같은 네? 거, 소설책. 네. 근데 그때
상황을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해서 그 손이 그 재단기 안에 들어갔는지. 이제 책을 넣어놓고 앞에 부분이요. 네, 다듬어야지요. 다듬으려. 네, 딱 넣어놨다가 자르면 재단기가 딱 자르면 나는 빼고 예. 재단사는 집어넣고 네, 내가 빼다가 네. 재단사가 물로 밟았나 봐요. 아, 그러니까 칼날이 내려오는 거를 재단하시는 분이 모르고 밟았다 이런 얘기예요. 손 빼기 전에. 저도 타이밍이 안 맞았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만약의 경우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재접합 수술을 해서 성공을 못했다 그러면 그 재단하시는 분도 평생에 굉장히 박군에게 미안했겠어요. 그렇지요? 예, 지금도 물론 서로 실수라고 그러지만은 지금 아프진 않습니까? 예, 하나도 안 아파요? 예. 아, 그때 그 이 사고 당시 기억이 납니까? 예, 납니다. 그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지금 생각하기도 끔찍하겠지만은, 택시 탈 때는 예, 내가 손을 못 쓸 줄 알았어요. 손을 전혀 못 쓸 줄 알고, 예, 그러니까 절망적이었겠죠? 예, 예, 그 택시를 탔다는 것은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입니까? 예. 그 옆에 대도의원이라는 있어요. 대도의원. 병원으로 갔군요, 그러니까. 예, 응급치료 먼저 하고. 네, 그 병원으로 갔을 때 예, 그때는 본인은 손가락 10개니 이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갔을 것 예.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까지 갈 수 거기 있었는지. 원장님이요. 네. 거기로 가라고. 글로 가라고. 예, 글로 그냥 막바로 갔습니까? 예. 그러면 절단된 손가락은 어떡하고요? 그 가장님이 회사 가장님이요. 네. 난 병원으로 가고 회사 가장님 다시 회사로 가고 아, 병원에서 얘기를 듣고 예, 회사로 가고 회사로 가가지고 손가락을 다시 가져온 거죠. 얼마나 걸리던가요? 저는 그때부터 몰랐죠. 전혀 기억이 안 납니까? 예. 그 나중에 수술을 다 이렇게 성공하고 나서 자기 손을 보니까 어떻던가요? 아무 생각이 안 드네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그때는 밥도 못 먹고요. 으흠. 세수도 못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세수도 하고 밥도 먹고 손으로. 그렇군요. 참 다행입니다. 네. 물론 이 수술을 성공시킨 이런 훌륭한 의술이 있지만은 그 참 19살 젊은 나이에 말이죠. 얼마나 그 짧은 동안이지만은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좀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그 물리 치료를 계속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제 기능은 언제쯤 이 물리치료가 회복이 시간이 될까요? 한 서너 달 걸립니다. 어허. 천천히 되는 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저렇게 다쳤던 친구들은 네. 그 손을 물리치료를 지시하시는 선생님들이 쓰라는 대로 잘 안 쓰게 돼요. 겁이 나니까. 아하. 또 다칠까 봐 겁나고 네. 또 혹시 다친 데가 떨어질까 봐 겁나고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걸 극복을 해야 되죠. 써도 괜찮다는 걸 옆에서 계속 가르치면서 네. 본인이 자꾸 겁을 냅니다. 네. 그걸 극복하고 나면 그다음 진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손가락의 또 색깔이 아니거든요. 피부 네. 색깔이. 네. 이것도 이제 정상적으로 그럼요. 다 돌아옵니까? 다 돌아옵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신체 일부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든지 발가락이든지 아니면은 뭐 이 발목이라든가 팔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절단이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재미있죠. 재미있는 것이 우리 생각할 때는 처음 사실 저런 재접합 수술이 가능하다. 네. 고 시작된 것이 얼마 되질 않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게? 그게 이제 정확하게는 현미경을 이용해서 작은 혈관을 네. 우리가 사람이 네. 붙일 수 있다고 발표가 나온 것이 1967년. 약 20년 전이군요. 그렇죠. 동물에서. 그래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믿지도 않았고 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장난같이 생각했죠. 네. 근데
그러다 그 수술이 제일 먼저 사실 적용된 것이 이 재접합 수술입니다. 왜냐하면 이왕 떨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가 1970년대 중반 돼서 그걸 이제 손가락도 붙이고 그 전에는 전부 동물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붙이게 된 것이 70년대 중반.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네. 우리 저 백 교수께서 전문으로 하는 수술은 어떤 수술입니까? 성형외과에서니까 성형이죠. 성형. 네. 성형이라는 게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네. 그 범위가 넓다고 그러지만은 대충 어떤 수술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현미경을 이용한 수술. 네. 그 중에 일부가 재접합 수술이고 네. 재접 잘라진 거 붙이는 거고 네. 또 현미경을 이용해서 많은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현미경을 이용하니까 조직을 네. 조직이라는 게 살이나 뼈나 네. 근육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그냥 옮기면은 이 살질 않지만은 네. 거기 가는 핏줄과 신경을 네. 같이 옮겨 가지고 핏줄 신경을 같이 연결해 주면은 그 조직이 사니까. 그러니까 모든 우리 몸에 여러 군데 조직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이 하나 그 현미경 수술을 이용하는 장점이고 또 하나는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하지를 못했던 소위 이 특히 얼굴, 네. 두경 얼굴, 머리, 얼굴 부분에서 뼈를 이제 마음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네. 그러니까 얼굴 뼈 수술. 그 다음에 또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그 각종 손상 또는 특히 암 수술 같은 것도 그렇죠. 암이라는 건 떼내야 되니까. 네. 떼내는 건 좋은데 떼내고 나니까 사람이 뭐 쳐다보지도 못하겠다. 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이 암에서는 구제를 받았을는지 모르지만은 사회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면 그건 완전한 그 사회인으로서 역할이 네. 이 지장이 있으니까 그걸 재건한다든지 그 이제 신체의 일부분이 보일 때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작은 혈관을 수술하니까 네. 큰 혈관도 수술하고 근데 그 성형을 전문으로 지금 그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그 미용 수술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전부 관계가 있죠. 네. 관계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일반 우리가 이야기하던 미용 수술하고 이런 수술을 이야기하면 전혀 별개의 수술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전부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네.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수술입니다. 그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얼굴이 예를 들어서 그 선천적이라든가 후천적인 사고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기형이 되었다. 그럼 그것을 바로 잡는 그렇죠. 것을 미용 수술이라고 그래야 합니까? 아니면 성형 수술이라고 그래야 합니까? 관점 나름인데. 관점 나름입니까?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미용이라는 것이 글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쌍꺼풀 수술, 네. 뭐 주름살 편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아주 어떻게 좀 배관시한다든지 네. 정통 의학 우리가 내과 소아과하고는 조금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술 중에 하나인 것이 네.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아니습니까? 뭐 남 죽을 병이 자기 감기보다 못하다고. 근데 그 당하는 사람 자체는 자기가 그 수술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고 네. 그런 점에서 가령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린애, 네. 선천적으로 이런 애가 밥이야 먹겠죠. 네. 먹는데 얼굴을 이렇게 고치는 것이 이것이 미용이냐 재건이냐 보기가 좋아지고 얼굴이 미끈해졌으니까 어떻게 말하면 미용 수술을 할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미용 수술인데 사회적으로 이 친구가 학교 생활을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커가면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재건 수술이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물론 질병의 고통에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 또는 어린애들의 성장에 중요한 그것을 차지하는 이제 정서적인 성장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죠. 이런 예는 어떤 예인가요? 이런 예는 친구 어릴 때 네. 다쳤죠. 어허. 다쳐가지고 턱뼈가 아주 부서졌겠죠. 부서져서 턱뼈가 더 이상 자라질 못하고 네. 턱뼈가 조그만 턱뼈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이 수술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하. 이거 이게 이제 정면에서 네, 본 정면에서 사진인데요. 본 사진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여기는 이제 흉터도 있었는데. 흉터도 있고 요 뼈가 없으니까 이 살이 네. 이 턱이 그러니까 쭈그러들었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네. 지금 턱이 제대로 되니까 그게 없어졌죠. 그러면 이런 수술은 그 턱뼈를 인공 턱뼈 같은 것을 아니죠. 넣습니까? 자기 뼈를 가지고 합니다. 현재 있는 뼈를 새로 조정하고 네. 모자라는 부분은 더 보충하고. 아하. 그 어디에 뼈로 합니까? 자신의 그 이 뼈로 한다고 그러면은. 네, 자신의 뼈 결국은 턱뼈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거 고치느라고 가령 예를 들면은 다리 어느 뼈를 뗐다. 네. 턱뼈는 고쳤는데 걷지를 못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아, 물론이죠. 그러니까 뼈를 뗄 수 있는 장소, 네. 가장 손상을 적게 주고 뗄 수 있는 장소, 그리고 턱뼈가 필요한데 그 모양이 전혀 틀린 뼈는 또 필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서 어떨 때는 우리 소위 늑골, 갈비를 네. 쓸 수도 있고, 네. 어떨 때는 이 응치뼈라는 거, 네. 골반뼈의 일부를 아주 깊이에서 떼가지고 쓸 수도 있고, 오늘 그 필요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 마침 이 자리에 말이죠. 얼굴 그 성형 수술을 통해서 정상적인 얼굴 모습을 갖춤으로써 아주 지금 그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수술을 받은 젊은이의 어머님 되시는 송정숙 씨께서 나와 계신데요.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이 어떤 일 때문에 아드님께서 수술을 받으셨나요? 예, 제가 먼저 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네. 참 우리 백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희 아들은 국민학교 1학기 과정이야. 네. 산에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턱이 완전히 이가 12대가 다 빠지고 턱이 깨어져서 참 이 친구입니다. 네. 중학교 1학년 과정, 고등학교 1학년 과정 2번 수술을 하고 온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녀도 뭐 참 못 건치대요. 그래서 그래도 믿음의 아들로서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으로 공부를 해서 중앙대학원을 들어가서 네. 그래 제가 을지병원에 가자 해서 제가 같이 갔어요. 네. 갔는데 을지병원의 과장님이 참 백 박사님 밑에서 참 그 지도를 받았다 하면서 백 박사님을 찾아가라 하대요. 그래서 제가 구로동 고려대학병원에 참 백 박사님을 찾아갔지요. 그날 네. 오후에요. 그래 갔더니 너무도 인자하시고 참 부드러운 말씀으로 저한테 그래야 권체 보지요. 이카시는 거기에 제가 참 소망을 얻었습니다. 네. 아야야 뭐 권체인다 안 권체인다 이런 말씀도 없이 해보지요 하는 바람에 제가 큰 희망을 얻고 거기서 참 영동 삼성동까지 가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 근데 그 아들이 다친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아파요. 제가 물론입니다. 12년 동안 이 가슴이 아파 모진 잠들면 잊어버린데 잠들기 전에는 아들이 그 이 턱 없는 아들을 정면으로 제가 못 바라봤어요. 그래서 참 가슴에 참 한 맺힌 걸 우리 참 백 박사님이 저의 소원을 풀어주시네요. 그래 쟤도 여러 사람 앞에를 안 설라 했어요. 자신이 턱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작년 2월 달에 수술을 받고 참 수술도 대수술이 돼서 여러 시간을 했는데요. 그래 응급실에 엄마가 면회하러 들어가니까 옛날에 얼굴 그 형 그대로
돼 있대.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네. 그 아주 참 절박하신 그런 상황에서의 일을 지금 아주 참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살아생전 참, 예, 참 백박사님 예, 은혜 감사합니다. 예, 예. 그것도 참 복이에요. 이렇게 좋은 관계로 만나서 예, 제가 서로 은혜를 신앙인이 돼서 12년 동안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아들 완전 정상으로 어떤 박사를 통해서라도 고쳐달라고 12년이나 기도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1년 되셨네요. 수술하신 지? 예, 작년 2월 달에 했는데 예. 지금 올해 중앙대학원 졸업반이래요. 예. 예. 뭐 어디 아프거나 이런 데는 전혀 없고요. 그 후로는 감기도 없어요. 오늘 송 여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네, 아드님께도 대단히 예, 참 감사합니다. 네, 축하를 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수술 솜씨가 대단하신데 그 어디서 수련을 하셨습니까? 제가 대학을 네, 67년도에 졸업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1년 인턴을 마치고 네, 그래서 68년도에 미국을 갔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반외과를 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외과를 소위 수련이 과정 4년을 하면 전문의를 받는데 제가 있던 대학에서는 그러니까 인턴 마치고 네, 6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7년 만에 외과 전문의를 받고 그리고 제가 센트루이스 대학에 가서 성형외과를 또 마치고 네. 그리고 다시 뉴욕 와가지고 교직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1982년 여름에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 동안에 이 혈관 수술이라든가 뼈를 접합하는 수술이라든가 성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분한테 특별히 배우셨는지. 그 당시 제가 그 수련 받는 기간이 네. 소위 성형외과에서는 일대 변혁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미경 수술이라는 것이 그때 시작됐고 네. 얼굴뼈 수술이라는 것이 그때 시작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 선생님도 없고 네. 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연구 논문도 나온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혼자 뭐 일종의 독학이죠. 네. 독학이라는 것이 오는 환자를 상대로는 독학이 안 되니까. 그리고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제일 우리한테 가까운 것이 결국 사체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 네. 해부학 교실에서 뭐 밤낮 없이 거기서 지냈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얼굴뼈 지금 말하는 이런 뼈 수술을 아주 그 어린애인데 아까 사진에 보신 그런 애 같은 어린애인데 너무 미국에서요? 네, 너무 안 돼서 7살인가 먹는 애인데 쟤를 어떻게 고쳐보자. 뭐 고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때부터 제가 센트루이스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매일 해부학 교실에 가가지고 이걸 연구를 하는 거죠. 사체를 놓고 뼈를 이렇게도 잘라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한 28개인가 사체를 썼어요. 그러고 그 수술을 처음 그 얼굴뼈 수술한 것이 그때 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 미국 중서부 최초로 그 수술한 거죠. 미국에서도 처음으로 그럼요. 했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후 매년 한 59씩 네. 그 사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전신에 왜 그러냐면 현미경 수술에 조직을 옮기려 그러면은 이 조직으로 가는 핏줄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예. 그 핏줄이 어디서 오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걸 하려 그러면은 결국은 해부학 교실에서 그걸 낱낱이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걸 매년 한 59씩 뭐 한 5, 6년 했습니다. 허허. 그래서 뭐 수술하는 것을 그때 많이 고안도 했고 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생각도 생기고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이 현미경 수술, 뼈 수술 이런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우리끼리는 연락이 있죠. 네 무슨 아이디어 없느냐. 그 우리 이전에는 선생님이 없었으니까. 이 전문의까지 되기까지의 가장 어려웠던 공부는 어떤 공부였습니까? 가장 어려웠던 것은 그치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제일 힘든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수련이 과정에 입학을 하면은 네. 뭐 특별한 그 잘못이 없는 한 졸업이 됩니다. 왜냐하면 입학하는 학생 수하고 졸업하는 정원이 같으니까. 네. 근데 제가 하던 데는 입학을 우리가 1년생으로 들어갈 때 37명이 했어요. 네. 졸업이 냈다는 거지. 근데 외국인은 내 혼자 졸업을 했으니까 그 해마다 이제 그 소위 이 해마다 경쟁이 낙제죠. 해마다 낙제인데 그걸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한 것이 해마다 그 사정을 한 11월 말 12월에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불러서 네 내년에 자리 구해라. 그러면 내년에 자리 없는 거죠. 그럼 한 달은 잠 못 자는 거죠. 누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것을 제가 6년 해가지고 졸업을 했으니까. 보통 몇 년에 합니까? 그걸 우리는 그 6년 최단 기간이 6년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7년, 8년에 마치고. 그러자면은 좀 많이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자 뭐 공부는 사람의 능력의 한도가 있으니까 네. 결국은 뭐 육체적으로 네.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일찍 가고 조금 늦게 나온다는 뭐 그 생각이죠. 그래가지고 한 결과 뭐 공부는 제대로 했을는지 모르지만은 집에서는 고생 많이 하고 그 당시엔 그럼 결혼을 했을 때입니까? 네 했을 때죠. 네. 애들도 있고요. 애들도 있고 네. 뭐 애들 있어야 애들 우리 그긴 또 당직이라면 이제 숙직이죠. 네. 이제 하루 걸러 한 번입니다. 그놈을 5년을 계속 하니까 집에 있는 날 낮에 있는 날은 한 달에 2번이죠. 2번 일요일. 네. 또 한 번 걸러 한 번. 이렇게 애들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보는 것은 그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클 때까지 제가 아버지인 줄 몰랐을 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그 기간이 워낙 오래됐고 학교 애들 한참 클 때 국민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랬으니까 지금도 뭐 제 본인은 무척 뭐 애들한테 노력을 해보는데 역시 어릴 때 그 기간을 그 정신적인 공백을 완전히 메꿀 수는 없는가 봅니다. 네. 역시 조그마한 일이라도 어려운 일 있으면 자기 엄마한테 가지 쟤한테 절대 와서 이야기하는 법 없고. 아침 이 자리에 그 부인 되시는 하보영 씨가 나오셨는데 제가 좀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앉으십시오. 네. 두 분은 언제 어디서 만나서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68년에요. 네. 제가 대학 4학년 올라가기 좀 직전에요. 네. 저희는 둘 다 부산에 살았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맞선을 보고 네. 그리고는 2달 후에 4월에 약혼식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러고는- 미국으로 같이 들어가셨습니까? 아니죠. 그해 이제 6월에 혼자서 떠났어요. 네. 저는 그때 이제 재학 중이니까는요. 네. 그래서 이제 이듬해 7월에요. 제가 들어가서 곧 결혼했어요. 어허. 그 의사 공부라는 것이 길고 참 바쁘고 지루하잖아요. 네. 네, 하는 분도 그렇지만은 옆에서 뒷바라지하는 사람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네. 근데 그 낯선 고장에 가가지고 그렇게 고된 그 수련을 받는 동안에 그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겠어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우시던가요? 제일 어려운 때가 저기 그러니까 뉴욕에서 네, 5년간 그 일반 외과의 수련할 때인데요. 들으셨겠지만 뭐 하루 걸러 한 번씩 당직을 하고 네. 또 주말에는 당직 같으면은 이제 토요일 아침에 나가서 네. 월요일 아침에 이제 월요일 밤이 늦게나 돼야 이제 들어오고 이런 네. 생활이니까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미국에서 살면은 가족끼리 뭐 여행도 다니고 참 또 볼 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저희는 별로 할 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71년에 이제 큰 애를 낳고요. 그리고 네. 73년에 둘째를 낳고 네. 이제 애들이 어리고 네. 또 뭐 거기 아무런 뭐 일가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혼자서 이제 애들 키우고 하려니까는 아주
고된 생활이었죠. 서로가 고된 생활이었죠. 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서로 왜요? 자기 일에 바빴으니까. 만일 제가 시간이 남아 돌아갔다면은 예. 더 견디기 어렵지 않았겠나 하는 아하. 생각이 예. 예. 들거든요. 할 일이 없고 한가하면 자꾸 이제 뭐 집 생각도 나고 이제 자꾸 예. 생각이 많이 예. 나니까. 예. 예. 그 아기들이 정말 그 아빠를 잘 몰라보고 그랬습니까? 애들이 뭐 그러니까 아빠는 뭐 어쩌다 가끔 들어와서 저녁 잡수고 뭐 주무시는 분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 우리 백 교수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주로 이제 집에서 제가 보는 네. 그런 면이겠는데요. 네. 아주 대범하니까 이 사사로운데 신경 쓰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네. 그래서 집안에서는 뭐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네. 뭐 그렇지 않은 애들 교육 문제라든지 네. 저한테 그냥 다 일임하죠. 뭐 음. 그러니까 뭐 좀 편한 면도 있어요. 네. 그 대신 또 책임감이 크고요. 예. 같이 요즘 아주 젊은 사람들은 또 부부가 서로 네. 같이 의논해서 애들도 교육에도 네. 같이 참여하고 그런데 그런 거는 기대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리고 또 뭐 일일이 저기 세세히 신경 쓰지 않다 보니까 자기 생일도 모르는 수가 많고요. 예. 예. 그리고 또 뭐 제가 부인 생일은 뭐 잘 기억합니까? 더욱이 힘들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뭐 새 옷을 예. 사서 뭐 입었다 하더라도 예. 뭐 알아볼 수가 없죠. 한 몇 년 지나야 아 그 옷 괜찮은데 뭐 그런 예. 식이고요. 몇 년씩이나 입고 앞에 예. 이렇게 보여야 그때서야 새 그리고 옷인 뭐, 줄 압니까? 네. 그리고 또 네. 뭐 새 가구를 하나 뭐 들여다 놔도 뭐 이런 반구. 좋다 나쁘다 말이 네. 없어요. 아 이거 새로 샀다 그러면 예. 뭐 그런 건 뭐 사서 뭐 하나 뭐. 아니 그러면 그런 그 식이죠. 저 대범한 게 아니라 좀 무신경한 분이 아닐까요? 좀 그런 셈이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뭐 정말 참 0점 몇 미리 되는 그런 혈관이라든가 신경 조직이라든가 이런 거 현미경을 놓고 그거를 머리카락보다도 더 가는 그 바늘과 실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고 그럴까요? 예. 그게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실. 예. 아마 필요할 때만 할수 너무 있나 작은 그 혈관이라든가 이런 걸 현미경으로 보다 보니까 가구니 뭐 이런 거는 또 눈에 안 띄. 현미경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모양이죠. 예. 그게 참 대단하십니다. 네. 그게 지금 이 저 우리나라에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 참 기쁨을 주고 그리고 절망적인 사람에게 다시 그 재생의 기쁨을 주고 이런 것을 옆에서 지켜보시기에 참 흐뭇하실 거 아닙니까? 네, 참 너무나 정말 제가 예. 흐뭇하게 생각하고요. 참 그래도 참 예. 바깥에서 예. 보람 있는 일을 하고 네.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참 내조도 훌륭하셨으니까 오늘날 이렇게 백 교수께서 세계적인 그 명성을 얻고 제가 듣기로는 뭐 일본인이 뭐 중공인이 이런 데서 그 기술을 배우러 온다고 들었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야 말할 것도 없이 자랑스럽겠죠.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중공 얘기가 나왔는데 중공도 여러 차례 가서 그 성형학교를 돌아보고 왔다고 그러는데 중공에서도 그 오래 전에 이미 그 절단된 다리를 갖다가 다시 재접합시키는데 성공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쪽 형편은 어떻던가요? 그래서 그게 이 옛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네. 이 기억나시는 분은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외 토픽 조그만한데 중공에서는 잘라진 다리도 붙인다고. 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세계 이학계에서 중공은 그 당시에 주거의 네, 장막, 장막이니까. 예. 이 햇소리다. 도저히 될 수 없으면 잘라져 나간 걸 어떻게 붙여가 그놈이 뭐가 되느냐고 믿질 않았죠. 네. 그것이 이제 그 제이콥슨 교수가 그 현미경을 이용하면 이 가능하다는 게 네. 나왔고 그리고 실제 해보니까 그렇고 네. 사실
이 방면의 수술은 중국에서 먼저 시작했죠. 아하. 먼저 시작하고 제가 준공을 1984년도에 네. 84년도에 갔다 오고 86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네. 중국 준공 그 성형외과 학회장 네. 하시는 분의 특별 초청으로 84년도에 가서 한 달. 뭐 그때는 고된 여행이었었죠. 매 가는데 아침에 도착해서 오후에 강의. 이튿날 아침에 또 특별기 타고 다른 도시에 가서 강의. 뭐 강의하고 구경하고 그런 식인데 그걸 한 달 하고 이번에 가서 86년도에 네. 가서 또 한 2주 있다 왔습니다. 네. 이 성형외과 의사라는 그 직업 자체에 대해서 그동안에 회의를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직업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면 직업을 못하지요. 못하는데 네. 뭐 사실은 성형외과뿐이 아니고 의사란 직업이 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심지어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뭐 수술이 가령 예를 들어 스케줄이 돼가 있다 그러면은 마음 편하게 뭐 1000개 했던 거고 500개 했던 거니까 마음 편하게 가서 그냥 하고 나오는가 보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수술하는 우리로서는 참 모든 사람한테 뭐 그 전에 수없이 많이 한 수술도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사실 그 전날 책 보고 또 뭐 몇 번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떤 힘든 경우에는 뭐 꿈에도 나타나죠. 꿈에. 일단 수술 해놓고 나면은 이게 또 잘 회복을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직업이 제일 좋으냐? 나는 앞으로 직업을 한다 그러면은 퇴근 시간에 딱 나가서 완전히 털 수 있는 직업. 네. 이튿날 출근할 때까지 아무 생각 그 직장에 대해서 안 해도 되는 직업이면 제일 좋겠다. 네. 뭐 잘 때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뭐 직업상 할 수 없죠. 그걸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런 점이 제일 문제이긴 한데 또 일면으로는 제가 학생들한테 우리 이과대학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과대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데다. 뭐 사회적으로 신문에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개인이 자기가 노력한 그 노력한 만큼 결과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직업은 참 드문데 그 중에 하나가 의사다. 내가 큰 회사에 취직을 했으면은 혼자서 말단 사원이 암만 잘해봐야 그 회사가 죽을 회사가 살지도 않을 거고 뭐 더 뭐 잘 되지도 않고 그렇지만 의사는 자기 하나가 좀 더 열심히 하면은 그 결과는 자기한테 곧 돌아오니까 그런 점에서 책임감 있고 책임감이 느껴지는 직업이고 또 자기 성취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특히 그 선천 어린애들 얼굴을 제대로 들고 댕길 수 있도록 뭐 어린애뿐만 아니고 우리 젊은 사람들 그래서 사회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것이 이제 그것이고 희망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불행하게 일하다 다친 분들 그런 사람을 전문적으로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전문 기관 같은 것을 제가 한번 어떻게 구상을 해가지고 뭐 거기서 대학 내에서도 좋고 그래서 그 방면에 계속 노력하고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에서도 그 대단한 인정을 받던 참 위치에서 귀국을 해가지고 그 짧은 동안에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에게 참 보람을 주고 그리고 절망으로부터 그 재생을 주고 말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일에 신념을 가지고 봉사를 하겠다는 말씀은 바쁜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시간을 내준 것 이상의 저희들을 굉장히 고맙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술로 재생이라든가
재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연구도 하시고 그리고 치료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부인도 대단히 고맙고요. 특히 이번에 참 불행하게 10개의 손가락을 절단을 당했다가 다시 재접합 수술에 성공함으로써 아주 대단히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는 우리 박 군도 앞으로 건강하시고요. 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실수가 없었으면 싶습니다. 네, 곧 좋아지시겠지요. 그리고 오늘 송 여사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밤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이 방송을 지켜봐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성형외과 과장으로 계시는 백세민 교수를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